자,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해주시죠. 제가 마이크를 지었습니다. 그 권력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여러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거, 어떤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하기 전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근봉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올바른 지도자는 누군가, 여기에서 저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 중에서도 가장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저는 이제 이번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교육 수준이 세계적인 교육 수준과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이런 꿈을 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복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번 시작을 꿈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마칠까 합니다. 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옛날 이육사 선생님 말했던 광야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그 하늘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대륙을 꿈꾸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대통령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세월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설명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 좀 강조하면서 행복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저는 이제 가장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도덕적인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조건이 도덕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들의 어떤 집을 사주려고 권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익 추구의 어떤 수단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즘 많은 어떤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창출하는 대통령인데,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올바르고 똑바른 어떤 정치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대통령은 무능력한 대통령입니다. 무기력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화를 꿈꾸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98년도에 아비뇽에서 한국 박람회를 개최해 봤습니다. 아비뇽 시내에서 4,200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국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관을 만들었는데 4,200평 안에 가운데에다가 한국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식당에다가 식당 무대에서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10일 동안 부채를 38만 개 정도를 팔아먹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제 자체는 문화에서 시작되지 않나, 문화를 꿈꾸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역사관을 길러주고 세계 문화를 이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 한국 학생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력보다도 인맥, 학벌, 돈이 취업하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회 규범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울 수 있는, 이걸 존중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대통령. 저는 요즘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떤 간단한 문제인데도 어떤 인식의 부족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들의 어떤 형태 자체가 어떤
관료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유행을 보면 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그 다음에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어떤 성폭력이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가 부족합니다. 가족 구성 간의 신뢰가 부족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면서 소통하는, 놀이를 통한 어떤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야만 어떤 교육이 되는 거고, 소통에 대해야만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고, 소통에 대해야만 인성교육이 되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어떤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세 가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놀이를 통한 어떤 열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창의적인 놀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조화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학벌주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관점 자체가 한번 보십시오. 교육이라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교육입니다. 근데 자기 자녀 이름만 들어가면 감성적으로 변해버린 게 또 교육입니다. 교육적인 원칙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 자녀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감성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특히 이런 경우 뭐냐면 이런 경우 보시죠.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데 은메달, 동메달은 국민들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풍토 자체가 이런 사교육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풀어갈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 말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 다 있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아파트 공간을 문화적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시도해 봤는데 부녀회나 동대장이나 아니면 관리소장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서로의 이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고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게 대한노인회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의 경로당이나 노인의 그 회장님이 부녀회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소장 부르면 바로 옵니다. 이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경험, 그 다음에 한자 교육을 한다든가 애절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어떤 강의 능력이 있는 부모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 조정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는데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각과 가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활의 기대치가 높아져서 대통령의 역할도 독합적이고 다양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우리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런 어떤 통합 능력과 조정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문제, 경제 위기 문제, 중국, 일본, 미국 등 어떤 주변 지정학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행복을 지켜주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이러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강태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수님께서 하시다 보면 어떤 색깔로만 이렇게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와 뜻이 좀 맞지 않는